언제나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박스입니다. 오늘도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오늘은 프랑스 포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실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해외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외국으로 떠나고 싶어 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그 꿈은 그저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희귀병에 걸리게 되면서 그 선택이 몹시도 후회스러웠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온 걸까 하는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귀병에 대한 치료법이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곧바로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산 지 5년 정도 된 프랑스인이에요. 계속 프랑스에서 살아온 제가 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25살이었을 때 갑자기 식중독 같은 증상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원인 불명의 급성장염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한 결과 구역질이나 설사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복통이나 알 수 없는 컨디션 불량은 계속되었어요. 심할 때는 복부의 통증 때문에 직장에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야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명은 궤양성 대장염이었어요. 궤양성 대장염은 희귀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장의 원인 불명의 염증 또는 궤양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5년 전쯤에 갑작스러운 과로로 인해 면역 체계가 무너진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아직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에 지금도 마땅히 대중화된 치료법은 없지만 갑자기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 고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일하고 있었고 직업상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면역 억제제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면역 억제제 복용을 거부했어요. 당시 주치의의 말로는 면역 억제제를 먹기 시작하면 점점 몸이 약에 적응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점점 더 강한 면역 억제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평생 동안 말이죠. 저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에 의지하는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졌을 때의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면역 억제제 외에 다른 치료법이 없는지 스스로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의학 서적도 읽어가면서 필사적으로 치료법을 알아봤어요. 물론 여러 의사도 만나보고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상담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역시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절망감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때는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슬펐던 점은 그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증상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픈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픈데도 식사를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씹어야 하는 음식을 먹으면 장 속에 마치 소금을 뿌린 것처럼 심각한 통증이 엄습해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거라곤 단백질 가루를 물에 푼 것뿐인데 정말 맛이 없어요. 오직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입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복통은 24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잠을 잤다고 해도 통증 때문에 금방 깨어나고 또한 먹은 것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면 피 섞인 점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증상이 제일 심했을 때는 보름 만에 체중이 15kg나 빠지기도 했어요. 그때 저의 몸은 가죽과 뼈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니 일도 못 가게 되고 결국은 다니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평생 일이라고는 할 수도 없고 부모님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그저 멍하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아프기 전에는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해보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선택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생활하려면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꿈을 포기한 채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해 일만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룬 결과가 안타깝게도 이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왜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싶은 걸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상관없지 않냐고 병을 앓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어 했었냐면 그건 한국이었어요. 직장 동료 중에 아주 친한 한국인이 있었던 것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계기가 되었지만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자막이 있으니까 한국어를 들으며 모국어 자막도 보다 보니 점점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였으니까 흡수도 빠르고 또 재미있는 드라마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국인 동료를 만났을 때 쉽게 한국어로 대화하며 금방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같이 한국에 간 적도 있어요. 처음 간 한국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신선했습니다. 맛있는 식사, 편리한 교통수단, 매너 좋은 한국인,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전통 문화, 본 적도 없는 상품의 뛰어난 기술.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신기하고 환상적인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도 거리는 밝았고 즐겁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아침도 밤도 없는 나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매력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동료의 말로는 한국에서 생활하면 야근이 많아서 업무 강도가 세고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직장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유럽인들이 간다면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을 거라고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단점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저에게는 좋았던 기억들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병에 걸릴 줄은 전혀 몰랐고 그런 미래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터라 갑자기 닥쳐버린 현실이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병을 고쳐야겠다는 마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의학서뿐만 아니라 건강과 삶에 관한 책들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조금은 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차에 문득 TV를 보고 있을 때 장내 세균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암이나 당뇨병 그리고 비만이나 노화의 원인 등의 장내 세균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소개됐어요. 또 항생제 투여로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한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번식함으로써 장내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건강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이식하는 변이식 요법이라는 것이 시행되어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급하게 그 이식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을까 하고 혈안이 되어 찾았지만 아쉽게도 프랑스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막대한 비용을 제가 감당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계기로 한 줄기의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싶어서 SNS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 변이식 요법에 대해 한국에서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그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한국에서 극적으로 증상이 좋아지고 식사도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일도 못하고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일에도 복귀할 수 있었대요. 그는 병이 발병한 지 1년 만에 그곳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어느 대학 교수에게 상담만 하려고 했었는데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교수의 연구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요. 교수로부터 치료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 2주에 걸쳐 3종류의 항균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항균제를 복용한 이유는 일단 장내 세균을 극한까지 줄이고 무균 상태에 가까운 환경으로 장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였대요. 그게 끝나면 드디어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교수님 말로는 누구의 장내 세균을 이식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최적의 대상을 찾는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성 면에서 성공률 높은 건강한 가족의 대변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도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친형의 변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체질적으로도 친형이 자신과 가까울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참고로 변이식 요법은 산소에 닿지 않는 환경에서 변을 생리식염수와 혼합하고 거기서 추출한 장내 세균 용액을 내시경을 통해 장내에 이식하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분명한 컨디션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그날 저녁에 나온 병원식을 다 먹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나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적으로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절실히 깨달았대요.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난 후에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이 이식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교수 밑에서 임상 연구를 받은 사람들 중 70%는 효과를 실감했지만 이식한 장내 세균과의 궁합이 좋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도 있었대요. 그도 저처럼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그 덕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식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언젠가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불안감을 훨씬 능가하는 알차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요. 저는 그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반드시 한국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그 교수님을 만난 뒤 임상 연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가자마자 쉽게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 장내 세균이 없으면 이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궁합이 잘 맞는 장내 세균을 찾을 때까지 다시 프랑스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3개월 지난 후에 드디어 저와 궁합이 잘 맞는 장내 세균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항균제를 복용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받기 전 저는 만약 병을 치료하게 된다면 저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기필코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이식 수술은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계속 괴로워하던 아픔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날 나온 병원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맛있다고 느껴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밥을 먹고 통증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나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교수님 덕분이었지만 지지해준 친구나 가족 그리고 특히 SNS를 통해 치료 방법을 알려준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국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축을 사용해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했어요. 한동안은 직장에서 알게 된 한국인 동료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아프기 전과 같아질 정도로 완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시 재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교수님을 3개월마다 만나면서 정기적으로 장내 환경을 체크받고 있어요. 지금은 변이식 요법에 대한 접수는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완치될 수 있도록 완벽한 치료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단지 오늘 하루를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남들의 인생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죠. 아픔을 겪고 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적이 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제가 하고 싶다는 모든 것들을 억누르며 포기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저처럼 후회되는 삶을 살 수도 있으니 언제나 꿈을 향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한국의 교수님과 응원해준 한국인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려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오면서 병도 치료하고 소중한 인생도 되찾을 수 있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후 저는 혹시나 제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가족 등 소중한 것을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후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의 습성인데요. 오늘은 프랑스인 클레어의 경험을 통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레어처럼 한국을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박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사연이 도착합니다.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